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월 500이 기분이라 말하는 젊은 친구들아, 진짜 극소수의 삶이 난다. 월급이 새우 500 받으려면 연봉이 8,000원 되어야 해.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500 관련해서 많이 하죠. 500 관련. 왜냐면 500이 약간 어떤 사람들의 능력을 판가름하기 좀 좋은 금액이야, 이게. 예. 보통 일반 사람이 세금 떼고 500 이상 번다고 하면 잘 버는 겁니까? 못 버는 겁니까? 잘 버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봐요. 회사에서 세금 떼고 500 이상 받는다고요? 어느 회사 다니길래? 그럼 대기업 다니시겠네요? 물어본다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왜냐? 중소기업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중소기업 같은 데서 다니더라도 500 벌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보너스 나온다거나 이제 뭐 성과급 나오면 500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달만 그렇지. 제가 말한 거는 1년 12달 한 달도 빠짐없이, 예, 최소 500 이상 버는 거예요. 500 이상 세금 떼고. 그건 중소기업에서 좀 많이 힘들어요. 다녀보신 분들도 알잖아요. 중견기업에서도 이제 평달에 500 이상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 오래 다녀야 되죠.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이제 500 버는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 소득 100분이라 보면 세금 떼고 500 이상 벌면 거의 상위 10%인데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진짜 그만큼 버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버니까요. 근데 상당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올려치기 한다거나 아마 구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자신 능력을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려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기가 200 버는데 500 번다 뻥친다거나, 자기가 중소기업 다니는데 대기업 다니는데 뻥친다거나, 자기가 백수인데 뭐 사업가로 뻥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능력을 좀 과장해서, 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을 수밖에 없냐? 온라인은 글밖에 없잖아요. 글. 어떤 사이트는 간에 글밖에 없어요. 닉네임과 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보통 온라인에서 관심 얻기 가장 좋은 게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포장하는 거야, 이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능력을 포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 왜냐, 한국 사람들 돈에 관심이 많잖아. 특히 남자들은요, 벌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번다고 하면, 와, 저 사람 어떤 일 하길 돈 많이 벌까?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런 심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연봉을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500을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 왜냐, 객관적으로 세금도 500이면 진짜 많이 버는 게 맞거든. 일반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을 했다면. 나도 300 버는데 굉장히 힘든데 500 번다는 거 이 사람 어디 다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SNS에 노출된 나머지 메타인지가 부족하고 다른 판타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어린 사람들 이런 게 더 심해요. 어린 사람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은 이런 SNS를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SNS가 전부야, 이게. 현실 세계보다 SNS의 어떤 이야기를 더 신뢰를 하고 더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 소모도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아무리 SNS 그렇게 얘기해도 통계 수치를 본다거나 현실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아, 그 말이 구라구나. 아, 거기 있는 말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잖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에이, 저기 백수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잖아, 여러분. 근데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인스타하고, 어릴 때부터 스레드하고, 어릴 때부터 뭐 페이스북하고,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런 거 이제 SNS로 시간 보내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아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현실에서 그만큼 버는 사람들 얼마나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보통 온라인 같은 게 그럴싸하게 적으면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예. 온라인에서 있잖아요, 뭔가 글을
길게 쫙 적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남들 놀 때 더 노력하고 더 아끼고 살아야 하는데 할 거 다 하고 나라 탓, 세상 탓하는 요즘 사람 많긴 함. 돈은 쉽게 버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듯. 결과만 보고 과정은 관심도 없고 눈은 없고 자존심만 세고 남으시만 하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을까?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젊은 사람들 입장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뭔가 노력한다고 뭔가 확실한 결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요즘엔 노력의 값어치에 비해서 좀 의문이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온라인에서 뭔가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망쳤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있는데 뭐냐면 난 몇 시간 일하고 뭐 얼마 벌어요. 난 부업이 본업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뭐 아니면 나는 뭐 창업해서 몇 달째인데 뭐 1,000만 이상 찍어. 이런 영상들 때문에 노력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 노력을 했겠지만 이건 좀 유튜브가 악영향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통 조회수 높은 것도 보면 돈 버는 것들이 그 돈 버는 것도 보면 그런 거예요. 뭔가 쇠가 빠지게 돼서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고생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출퇴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뭔가 쉽게 해서 돈 버는 거 그런 것도 인기 많아요. 지금도 인기 많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현타가 심하게 오는 거죠. 아니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그렇게 오는데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잘 나갈 때, 잘 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네요. 근데 거기서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진짜 돈 잘 버는 분이 있어. 능력적으로 잘 버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건 그분이 잘해서 돈을 잘 버는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돈을 버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게 앞으로도 계속될지 봐야 됩니다. 5년 뒤, 10년 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오래 했거든요. 개인 방송 오래 했는데 그렇게 돈 잘 벌다가 사라진 분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봤어. 자기가 돈 좀 잘 번다고 이렇게 좀 나대고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행동하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안 보이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특히 유튜브가 함정이 뭐냐 뭔가 있잖아요. 뭔가 많은 돈을 쉽게 버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야. 많은 돈을 쉽게 버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돈 버는 거 원래 힘든 거란 말이에요. 힘든 게 정상이야. 네. 그리고 많이 벌수록 더 힘든 게 정상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뭔가 나보다 일을 적게 하는데 돈을 많이 더 버는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렇게 보여줘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다수 보통 사람이잖아. 보통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가운데 이제 소위 말하는 난놈 있긴 하죠. 뭐 이제 두뇌가 명석해서 뭐 명문대 간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지. 근데 그런 사람 소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교 출신 중에 뭐 서울대 연구대 간 사람 얼마 됐을 것 같아? 뭐 기껏해 한 두세 명 되지 않나? 얼마 없잖아 이게. 그럼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은 뭐하고 살까?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 살겠죠. 일반 직장. 월급이 다 고만고만하겠지. 거기서 좀 차이는 나겠죠. 근데 다 월급쟁이야. 근데 어차피 절대 다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월급 받으면서. 월급 받다 보면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배 아프고 열받지. 정상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내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인정해야죠. 그리고 내가 버는 돈 안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좀 돈을 쓰가면서 미래 대비를 해 나가야 될까? 여기에 또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절대다수는 보통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범주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 나가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뭐 돈 많이 버는 거나 뭐 부자가 되는 것은 좀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 뭐 실패한 인생이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예요. 너무 잘된 케이스만 보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안 보려고 그래. 유튜버가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막 성공한 케이스 아니면 뭐 돈 잘 버는 케이스 그런 것만 알고리즘으로 뭔가 부가시켜서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일반적인 케이스가 대다수인데 그런 건 또 눈여겨 안 봐요, 여러분. 어차피 그런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홀리는 게 그런 겁니다. 유튜브에 자꾸 돈 많은 케이스가 자꾸 유튜브 알고리즘 다 뜨다 보니까 아, 대한민국 돈 많이 버는 사람 많네.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 버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소수예요. 돈 많이 버는 소수. 돈 많이 번다는 걸 또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되는 게 돈 많이 벌수도 이 일자리에 대한 위험성이 큽니다, 이게. 돈 많이 벌수도. 예를 들어 돈 많이 버는 직장을 다닐수록 내가 그 안에 직장에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사업이잖아. 사업이 프리랜서인데 이런 일은 위험성이 큽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작살날 수 있고 매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막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에서 난 어떻게 살아나갈까? 어떻게 해서 좀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까?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꾸 남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것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너무 결과만 보지 마시고 과정도 보시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노력하는 게 기본값입니다. 예, 직장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아끼고 사는 게 기본값이야. 이거 절대 부정하시면 안 돼.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원래 정석이 이거란 말이에요. 원래 노력해서 일하고 아끼고 사는 게 정석이야. 근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엄청나게 많이 못 버니까 더 이제 좀 직장 열심히 다니고 더 아끼고 살면 살 수 있어 지금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자꾸 돈 써대끼고 그리고 일 쉽게 그만두고 돈 안 모으고 그렇게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지금도 내가 월급이 엄청 많지 않더라도 딱 쓸 돈만 쓰고 나가는 거 줄이고 하면 살만해. 그러니까 자꾸 엄한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는 거에만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